바로 앞 영상에서 단자엽 작물과 쌍자엽 작물의 생장점 위치와 또 생장 원리의 다른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리가 농사에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대파 뿌리를 잘라 그 남은 밑뿌리를 심어 가꾸는 것도 각 작물의 생장점을 알고 그 생장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앞 영상에서 대체로 단자엽 작물은 생장점 위치가 낮아서 땅 위 싹이 잘려도 그 생장점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지만, 쌍자엽 작물은 생장점이 정수리 부분이나 채소, 잎, 즉 잎자루가 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맨 아랫밑이 잘리면 싹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단자엽이니 쌍자엽이니 생장점이니 이딴 거 모르는 옛 사람들도 부추의 밑둥을 싹싹 베어도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이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마늘 위를 잘라 먹고 아래 부분을 심어보는 실험, 대파를 위를 잘라 먹고 아래를 심어 가꾸는 영상들이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파를 잘라 먹고 남은 밑뿌리를 심는 이 방법은 손바닥 농장에서 처음 하는 방법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아시다시피 손바닥 농장은 그 원리나 이치를 공부하고 이걸 실제에 적용하는 텃밭 농사 공부방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이 손바닥 농장의 채널을 시청하는 시청자층은 저처럼 농사는 과학이고 그 과학 원리에 출발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모인, 어쩌면 비대면 농사 공부방이라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실험하고 응용하고 때로는 시행착오한 내용을 그대로 올린 영상을 도서관의 자료처럼 꺼내어 시청한다는 댓글을 볼 때 한편은 보람을 느끼고 또 한편은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단자엽 식물인 마늘도 윗부분을 잘라 먹고 아랫부분만 심어도 싹은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 농사에 이용되지 않은 까닭은 작물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씨앗 자체의 양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뿌리를 심어서는 자람이 충실하지 못하고 수확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재배법이 향상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초점은 대파를 어느 정도 잘라도 싹이 나올까입니다. 굳이 실험을 안 해봐도 밑뿌리를 많이 남길수록 싹은 잘 올라오고 자라기도 더 잘 자랄 것입니다. 다만 남긴 부분이 많을수록 먹는 부분은 적어지니까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개이득은 차치하고 생장점인 어느 부분에 있는가입니다. 모든 식물은 생장점이 잘려나가면 더 이상 싹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식물마다 생장점 위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단 단자엽 식물은 밑에, 쌍자엽 식물은 그보다 위에 있지만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단자엽 작물 중 명이나물은 재배하는 분들 말로는 잎을 모두 따버리면 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곳은 쌍자엽 식물이라도 흔히들 참나물이라고 하는 삼엽채 나물은 잎이 아주 밑에까지 분포해 밑둥까지 잘라도 싹이 잘 나옵니다. 같은 산나물이라도 치나물류는 아랫잎이 땅 위에 있어 아랫부분을 자르면 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파를 잘라 물꽂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밑둥이 제일 짧은 것은 1cm 더 못되게, 또 1cm, 또 2cm, 3cm 이렇게 각각 4가지 길이로 잘랐습니다. 그 껍질을 벗기고 심어도 관계가 없으니 뿌리만 두고 다 다듬어서 각 길이만큼 잘랐습니다. 실제로는 남은 밑둥 뿌리를 땅에 심어 가꾸지만 지금 실험 시기가 겨울이고 또 대파의 생장점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쉽게 알기 위한 것인 만큼 물꽂이를 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티로폼 판에 구멍을 내고 끼워 물이 담긴 상자에 담아 방 안에 두어 자람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3cm 길이를 제외하고는 각 3뿌리씩 싹나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방 안 온도는 15도 정도입니다. 물꽂이를 한 지 일주일째인 2월 19일 판을 들춰보니 아직 새 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벌써 썩은 냄새가 나고 만져보니 물컹물컹합니다. 아마 죽고 부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1cm 못되게 자른 밑둥은 싹을 올리지 못하고 죽어 썩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1cm 길이로 자른 것은 싹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대파의 생장점, 지금 이 파 크기 기준으로는 밑동으로부터 1cm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짧게 남겨도 1cm는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1cm 남기고 자르는 것이 정답인가? 그건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많이 남길수록 자람이 빠릅니다. 그 까닭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식물이 활착 전 싹이 틀 때는 씨앗이나 종근에 있는 양분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활착이 되고 새뿌리가 난다고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자를 예로 들면 새싹이 한 뼘 정도가 될 때까지는 돋은 뿌리로도 양분을 흡수하지만 아직도 씨감자의 양분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씨감자를 쪼갤 때 최소한 30g은 되게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밑둥을 많이 남길수록 먹는 파는 줄어들지만 대신 남은 밑둥 뿌리 초기 자람은 더 좋다고 할 수 있으니 잘라서 심는 사람의 의도대로일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짧게 남겨두더라도 1cm보다 못되게 남겨서 심어서는 싹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은 과제는 이 실험이 어떻게 실생활과 연결되는가입니다. 조리할 때 파를 이용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듬어서 이 부분은 냉장 보관하고 밑둥은 땅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반면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파를 뽑아 포대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다듬어 먹기도 합니다. 또 심는 계절도 영향을 미칩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밭에 바로 심을 수도 있지만 겨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봄, 여름, 가을이라도 조금씩 잘라 나올 때마다 몇 개 안 되는 밑둥 뿌리를 그때마다 심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자른 팥뿌리가 자를 때마다 담아두는 봉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있느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라낸 밑둥치 팥뿌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 알아보기로 후속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주부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즉 비닐봉지에 그대로 담아 마르지 않도록 물을 살짝 축여 한쪽에 밀어놓고 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실험은 이렇게 잘라낸 뿌리와 흔히들 심는 파모종과는 자람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입니다. 이 과제는 파모종을 심을 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파 밑둥치 부분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이 그 자체로는 신기할지 몰라도 생활에 이어지지 못하면 그저 신기함에 그치는 것입니다. 길은 갈수록 갈래가 많고 공부를 할수록 궁금함이 있는 이문점은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을 한 가지씩 알아갈 때마다 재미는 늘어갑니다.